공무원 개인회생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프로님과 실제 직업군인의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 개인회생 A부터 Z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프로님, 요즘 공무원은 안정적이다 이런 통념이 좀 있잖아요. 보통 공무원분들이라고 하면 개인회생이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보통 빚이 증대되는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사실 빚이 증가하는 사유는 다양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요즘은 주식 코인이 많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업 안정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가 높아서 대출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게 동기가 되어서 대출을 일반인 기준보다는 많이 받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냐 마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개인회생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하죠. 공무원은 소득이 정확하게 서류로 찍혀 나오죠. 네. 일반적인 자영업자보다는 훨씬 소득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소득과 관련한 보정도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되게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직업인과 차이가 조금 있다면 소득 부분에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서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설명해 주신 사례는 어떤 걸까요? 예, 직업군인이신데요. 채무는 1억 정도 되시고 채무 증대 사유는 자녀가 최근에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채무를 낸 케이스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기존의 미성년자 부양자를 포함해서 2인의 최저생계비가 인정이 되었지만은 이 케이스에서는 성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3인 최저생계비가 인정된 사례죠. 그럼 이분은 한 달에 얼마씩 납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총 채무 원금의 60% 정도를 탕감을 받으셔서 이분이 월 소득이 약 34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3인 생계비가 약 230만 원 정도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36개월 동안 월 111만 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된 것이죠. 보통 개인회생을 하시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덜 갚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늘려서 최저생계비를 인정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만약에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잡았을 때 배우자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한 207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포함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 월 266만 원이 인정이 됐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3년이면 한 2,160만 원 정도로 이득을 보신 거죠? 맞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생활비도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게 유리해지죠. 또한 부양가족의 기준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떨어져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독립해서 자취를 하는 미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산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인정이 되더라도 실제 1인으로 다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양가족이 인정이 된 건가요? 최근에는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성인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의 보살핌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고 과거 1년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진 않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소득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자필 진술서 부분도 첨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를 어떻게 썼길래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신 건가요? 이분은 우선 직업 군인이셨는데요. 군인 근무지가 보통 시골이나 한적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변에 경제 활동을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렇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진술서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성인 배우자에 대한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임신을 하시거나 뱃속에 태아도 그럼 부양가족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신 사실 확인서나 출산 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죠. 이게 태아면 저는 뭔가 1인으로 딱 온전하게 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1인으로 온전히 인정이 되는 건지 혹시 막 0.5인 이렇게 인정되진 않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태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0.5인으로 인정된다기보다는 배우자 각자의 부양 의무에 따라서 부양 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 불가능하거나 남편 쪽에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겠죠. 다만 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기와 출산 예정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첫 변제기일부터 출산 예정달까지는 부양가족의 태아를 넣지 않고 변제를 하고 출산 예정달부터 부양가족의 태아를 넣고 변제하도록 해주는 재판부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름길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